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위로 오빠들이 4명이나 있던 터라 친정집에서는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직업을 가져서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떠난 여행에서 남편과 만났고 귀국해서 우연히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와는 10살 차이가 났었죠. 자유분방한 제 삶을 존중해준다며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니 시댁에서는 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아들 부심이 대단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게 더 무서웠던 시누이들까지 가진 거 없이 시집왔다며 늘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집안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저는 그저 남편 얼굴에 먹칠하기 싫고 큰 소리 나면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마냥 내내하고 말았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아가 내가 장보라고 한 거는? 네, 어머니. 지금 사거리 마트에 와서 장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점심때 나간 애가 무슨 장을 아직도 봐? 목록 적어준 대로 사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그게 아니라요. 그이한테 전해줄 서류도 있고 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됐고 지금 카트에 물건 담은 거 사진 보내봐.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대로 사고 있긴 하구나. 나는 더 필요한 거 없다. 네 신우들한테 물어봐야지. 집에 있는 생리대 나랑 안 맞아.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종류별로 좀 사다 줄래? 그리고 마트 옆에 차로 5분 정도 가면 유명한 디저트 가게 있거든? 거기 들려서 마들렌 좀 몇 개 사와. 디저트 가게까지 가면 조금 늦을 텐데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요. 배달되면 주문하시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안 해? 시누이가 만만하다 이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나 정도면 엄청 편하게 대해주는 거거든? 잔말 말고 사와. 어머니, 그래도 될까요? 그래, 사와라. 배달비도 아깝고 거기서 얼마나 된다고 늦을 것 같다고 하는 거니? 그리고 네가 좀 빠릿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내 딸이 먹겠다는데 사줘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죠? 넉넉하게 사와. 저번처럼 사오랬다고 하나씩만 사오지 말고 인정머리 없게 보인다고. 그나저나 오늘 지역이 당직 맞지? 네, 당직 맞아요. 잘 됐구나. 오늘 저녁 먹고 다 치우고 가거라. 집안일도 해두고 가고. 어디 가세요? 저녁 먹고 나는 신우들이랑 찜질방 갔다가 마사지 받으러 갈 거야. 왜? 가고 싶어?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금방 갈게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당직도 많고 수술도 많고 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댁과 신혼집과의 거리는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남편이 부재일 때는 어찌나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지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기 바빴어요. 시댁은 집도 3채나 갖고 있고 노후 준비까지 맞춰놓은 상태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상태였어요. 시누이들은 모두 다 승무원이었고 그런 자식들을 둔 시어머니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정도였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 2분 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셨고 오빠들은 법조계에 근무하고 있죠. 막내 오빠만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몰랐고 저를 그저 이른 나이에 시집오내 어린 나이 빼고 볼 것 없는 애로만 취급하셨죠. 여보, 집에 왔는데 어디야? 아, 나 여기 카페에 잠깐 왔어. 당신 퇴근하고 달달한 것 좀 먹이려고. 유명하대서 잠깐 들렀네.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알았대? 심부름으로 다녀온 곳인데 나도 맛이 괜찮아서. 아, 그랬구나. 근데 무슨 심부름?
지수랑 지영이가 당신한테 심부름도 시켜? 아,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시댁 가면서 부탁받아서 사가는 거지 뭐. 이 자식들이 자기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들이 뭔데 시짜짓을 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화낼 필요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사다 주는 건데. 정말이야? 걔네들이 당신 어리다고 얕보고 뭐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시짜짓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어? 에이, 왜 그렇게 열을 내? 내 성격 몰라? 알아서 잘 쳐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들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가 감싸주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대단한 의사 남편 뒀는 걸. 아무튼 금방 갈게. 삼계탕도 사가니까 같이 몸보신하자. 알겠어. 조심해서 와.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한 제 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시댁 식구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죠. 어디서 주워온 자식 소리 들을 만큼 성격도 차분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제가 한 번은 폭발하고만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절도 어찌어찌 잘 보내고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에 느닷없이 김장 삼매경에 푹 빠져버린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솔직히 김장이라고 해봤자 저희 시댁 식구 4명, 저희 부부 2명이 전부거든요. 추석이 지나고부터 거의 주마다 김치를 담그더니 김장철이 되어서는 아예 대놓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포기가 조금 넘는 양을 해야 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뼈 빠지게 고생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하필 제가 교통사고로 허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한 상태였지만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해서 편한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친정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가셨던 터라 병원에서 혼자 양냄새 맡으며 있을 바엔 집에서 마음 편히 있으려고요. 그랬더니 또 그새를 못 참고 저에게 김장을 해야 한다며 통보를 해버리는 거 있죠? 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와라. 네? 저 병원 가는 날인데요. 병원에 24시간 있는 건 아니잖니. 끝나는 대로 오렴. 네, 그럴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긴? 저번에 말했잖아, 김장해야 된다고. 아, 근데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옆에서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라서요. 뭐? 병원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았어? 너 그거 꾀병 아니냐? 어머니,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요. 제가 진단서라도 끊어드릴까요? 뭐 그렇게까지. 아무튼 금요일에 김장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와서 거들어. 무리 안 가는 선에서 해볼게요. 근데 몇 포기나 하세요? 200포기 조금 넘을 거야. 왜 하기 싫으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 금요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목요일에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 사와야 하니까 새벽 5시까지 와라. 시간이 없다. 어머니, 저 그럼 병원 가는 것도 지장 생기고 힘들 텐데요. 너는 애가 무슨 말이 많아.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주문받은 게 많아서 미리미리 해야 해. 음식은 재료빨이라는 거 모르니? 어머니, 집에 여자만 넷인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200포기 4사람이 하면 금방 할 텐데 200포기 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세요? 당연히 급하지. 너 혼자 해야 하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하다니요. 거들라는 게 어머니 옆에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뭔 소리냐. 나랑 네 신우들은 온천 여행 가는데 너도 이제 결혼한 지 2, 3년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나이 어리다고 마냥 봐줄 것 같았냐? 나이 어린 게 벼슬이라도 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셔야지. 이런 미친년들을 봤나? 뭐? 미친년. 너 지금 나랑 네 신우들한테 한 소리냐? 네. 아픈 사람 불러다가 혼자 김장 200포기 하라는 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하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미친년 소리를 하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 몇백 포기 어떻게든 한다고 쳐요. 미안해하는 구석이 없잖아요. 와, 진짜 어이없네. 일단 알겠으니까 다녀오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그렇게 얌전하게 나와야지. 내일 장도 네가 보렴. 난 도저히 기분 나빠서 너랑 같이 시장 못 보겠다. 네, 알겠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런 직업도 없이 남들에 비해 조금 여유로운 결혼을 했다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귀한 자식인데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날로 인터넷 쇼핑몰을 고르고 골라 김장김치 25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근처 다이소 마트 아시죠? 거기서 김치통도 20몇 통 사서 제가 한 것처럼 속여서 감쪽같이 담아놨어요. 온천 여행을 다녀온 시어머니는 저보고 웬일이냐며 아주 만족해 하셨죠. 손도 빠르고 야무지고 김치 맛도 좋다며 저에게 흔쾌히 용돈까지 투척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를요. 처음에는 기막혀 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찾아갈 심산이셨으나 제가 나름 복수를 했으니 저도 저답다면서 결국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당한 게 분하고 억울하셨던 모양인지 다른 방법으로 되갚음 해주기로 하셨죠.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명의의 건물에 큰 신우 남편이 크게 식당을 차릴 예정이었거든요. 사돈어른 잘 지내십니까? 바깥사돈이 웬일이세요?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제가 보라한테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번에 김장한 거 우리 보라가 다 했다면서요. 네, 아주 기특하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교육을 잘 시켰는지 척척 잘 해냈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말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보라한테 그동안 한 짓, 난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툭하면 보라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고 사돈이랑 사돈 처녀들은 놀러 다니면서 우리 보라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맨날 먹다 남은 음식 먹이고 명절에 안 오는 거야. 이해합니다. 평소에 자주 왕래하니까. 근데 이번 김장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새아가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사돈이 날 개무시하고 있네요. 시집살이 제대로 당하게 해줘요?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 정서방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원 때문에 고민이던데 사돈 처녀 가게 차리는 거 취소하고 그 자리에 정서방 병원 내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계약금 건 것도 아니고 계약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날로 먹으려고 했던 거 몰라요? 누굴 바보로 아나? 내 딸 건드린 죗값은 톡톡히 치르세요.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 갖고 노는 겁니까? 그러는 그쪽은 내 딸 갖고 놀았나?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튼 정서방 병원 자리로 내줄 테니 그리 알아요. 가게를 내든 말든 다시 알아보시고. 이봐요 사돈. 정서방 바쁜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말씀하세요. 자네 개인 병원 개업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런데 대출도 대출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별로라서요. 병원 위치도 제대로 못 잡겠고. 아빠, 안 그래도 이 사람 병원 자리 알아본다고 오늘 나랑 오후에 외출했거든. 시세도 비싸고 장난 아니더라. 추운데 고생했다. 아니, 강남 사거리에 있는 내 건물 알지? 역 바로 앞에 있고 3층짜리 건물. 거기 큰 시누이 남편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 하긴 뭐래. 정서방, 그 자리에 자네 병원 4개. 자리도 100평 조금 안 되지만 개인 병원 하기에는 넉넉할 거야. 어차피 입원 환자 받을 거 아니고 진료 목적이지 않나? 그 자리 좋은 곳에 제가 감히 병원을. 세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냥 쓰게. 자네가 보라랑 행복하게 사는 게 월세야. 그리고 병원 차리면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지금 자네 계좌로 돈 좀 보냈거든. 그걸로 필요한 거 사고 인테리어 하게. 네? 장인어른 너무 과한 처사세요. 아빠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는 무슨. 조금 전에 안사돈이랑 한바탕 했다. 그 자리 가게 해준다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기들이 설레발치고 난리친 거지. 정서방 당장 다음 주부터 개원 준비해. 사표 수리하는데 시간 걸릴 테고. 장인어른, 제가 감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난 자네 사위라고 생각 안 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보라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내 소원이고 바람이네. 아빠 고마워. 세아가 잘 지내지? 어머니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지영이가 휴대폰 새로 사서 계정을 새로 팠다나 뭐래나? 이렇게 하면 연락할 수 있대서. 왜 연락하셨는데요? 왜긴 안부차 연락한 거지. 그동안 잘 지냈니? 병원 개업은 잘했고? 어머니가 웬일로 걱정을 하세요?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바라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혁이랑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생활비도 그렇고. 생활비요? 그걸 왜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큰 시누이 출가하고 막내 남아봤자 지금 실업자고. 생활비나 용돈 조금씩 받았었는데 지혁이마저 연락이 안 되니 별 수 있겠니? 혹시 미안하지만 돈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정말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달라뇨. 저 그이한테 말할래요. 아, 아니다. 괜찮아.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니, 어머니 재산은 다 어쩌시고 저희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요. 세아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는구나. 사실 큰 시누이 가게 내준다고 정리하다가 사기당해서 다 날려먹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겨우 하나 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없구나. 그럼 그 집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시던가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합니다. 예.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렴. 왜 이제 와서 사과하세요? 하실 수 있으셨으면서 진작에 하시지 않고. 돈이 확실히 궁하긴 한가 보네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이한테 찾아가 보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만 연락하시고요. 세아가. 그렇게 남편은 큰 시누네가 가게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 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큰 시누이가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난리를 쳐댔지만 남편이 욕을 한 바가지 날리더라고요. 그동안 저 괴롭힌 거 죗값 받는다 생각하라며 호통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시누이들, 시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차단시켜놨습니다. 남편은 친정 아버지와 함께 병원 개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저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간호조무사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개업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답니다. 환자들도 많이 와서 아마도 위층에 확장을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나 큰 시누이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연을 끈다시피 하며 살고 있어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 아주 편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친정 아버지에게 가끔 안부를 핑계로 연락을 해대는 것 같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며 깔보던 그 대범함은 어디 가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가관이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버릇 좀 단단히 고쳐볼까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추세가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데 평생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면 조금 달라질 문제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